네,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의 시작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24 류진현입니다. 지난 수요일 상암벌이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의 레버쿠젠과 FC 서울의 친선 경기 때문이었죠. 이날 손흥민 선수 공격수로 풀타임을 뛰면서 여러 차례 슈팅을 기록했지만 아쉽게도 득점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팬에게 선진 축구의 진수를 선보이면서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더 멋진 활약을 기대하면서 지난 빅매치 하이라이트부터 만나보시죠. 헤덱스필드에서 맨유와 인터밀란이 피말리는 접전을 치렀습니다. 전반 11분 코너킥 찬스에서 맨유 마타의 코너킥을 필 존스가 위협적인 헤딩으로 연결했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7분 후 루니가 중거리 슈팅을 날려봤지만 득점엔 실패했습니다. 맨유는 그 후에도 몇 차례나 위협적인 공격을 퍼부었지만 결국 골을 넣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후반 40분 교체 멤버인 인터밀란의 구아린이 강력한 프리킥을 때렸지만 헤아의 선방으로 득점엔 실패합니다.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승부는 네 번째 키커에서 갈렸습니다. 인터밀란의 안드레올리의 슈팅이 크로스바를 맞춰 골망을 가르지 못했습니다. 이어 맨유의 마지막 키커 플레이처가 골을 넣으며 맨유의 승리를 결정지었습니다. 같은 날 레알 마드리드는 AS 로마와의 경기에서 0대1로 져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전반 주도권은 레알 마드리드가 소나기 슈팅을 날리며 AS 로마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골 결정력의 부족으로 골로 연결짓지 못했습니다. 반면 AS 로마는 날카로운 역습을 펼쳤습니다. 후반 13분 플로렌치의 패스를 받은 AS 로마의 에이스 토티가 감각적인 오른발 슈팅으로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다급해진 레알 마드리드는 총공세를 펼쳤지만 경기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경기는 0대1 AS 로마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미국 양키스 스타디움에서 맨시티와 리버풀의 경기가 열렸습니다. 양팀은 초반부터 치열한 공방전을 주고받았지만 0대0 무승부로 전반을 마무리했습니다. 후반 8분 맨시티의 요베티치의 감각적인 슛으로 리버풀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리버풀의 핸더슨이 만회골을 터뜨리며 승부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후반 22분 맨시티 요베티치가 다시 골을 터뜨리며 2대1로 앞서 나갑니다. 그러나 후반 40분 리버풀의 스털링이 동점골을 터뜨리며 승부의 균형추를 맞췄습니다. 승부차기에선 리버풀의 수문장 미뇰렛의 선방이 빛을 발하며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결국 리버풀이 승부차기 끝에 3대1로 승리하면서 B조 1위로 올라섰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재미있는 한 줄 평이 함께하는 3인의 프리뷰 3세판 시간입니다. 오늘은 허재원, 안승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먼저 안승호 기자님께 여쭤볼게요. 아시안게임 야구대표 선수 24명이 확정 발표됐는데요. 선발 과정에서 포지션별 경합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네, 경합이 많았고요. 또 하나 이제 뭐 말씀드리자면 약물 얘기를 좀 할게요. 네. 예, 그 메이저리그는 물론 국내 프로야구에서도 금지 약물 얘기가 종종 거론되는데요. 보통은 스테로이드라고 하죠. 근육 강화제인데요. 그 스테로이드 로이드를 따서 재밌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FA 계약을 앞두고 이제 선수들이 그 대박 계약을 위해서 좀 집중력을 높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FA 로이드라고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아시안 게임 대표 선수가 되려는 과정에서 또 집중력을 높이고 또 실력 이상의 또 힘을 발산하는 에이지 로이드가 있습니다. 네. 에이지랑은 또 아시안 게임 약자고요. 예. 금메달을 따면은 그 금메달의 야구 선수들이 영광이 있을 뿐 아니라 또 병역 미필 선수한테 병역 혜택이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석이조, 일석삼조다. 그래서 선수들의 대표팀이 되려는 의지가 강하고요. 또 아마 그 대회에 들어가서도 상당히 경기력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FA 계약도 했고 또 그리고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도 딴 선수한테 한번 물었어요. 과연 FA 로이드랑 네. 에이지 로이드랑 어떤 게 또 약효가 강하냐 했더니
한 3초만 고민하고 3초 정도만 고민하고 AG 로이드라고 하더군요. 역시 아마 이번 그 대회에서 금메달 기대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남은 시즌 선수들의 활약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저희도 한번 한 대씩 약을 맞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예, 뭐 비타민을 얘기했는데 또 이상하게 받아주시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가장 핫한 선수죠. 손흥민 선수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걸그룹과의 열애설이 더 뜨거워졌어요. 손흥민 선수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손흥민 선수 본인은 출전을 하고 싶을 겁니다. 만약에 금메달을 따서 병역 네. 면제를 받는다면 손흥민 선수 커리어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는 거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직까지는 불투명합니다. 아시안게임은 FIFA가 정한 A매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팀이 손흥민 선수를 보내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번에도 좀 레버쿠젠 구단에 좀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요, 경기 분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구 3세판부터 함께 하시죠. 네, 명문 구단들의 불꽃 튀는 축구 전쟁이죠. 기네스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 시간이 갈수록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리버풀과 맨시티 또 맨유와 인터밀란 모두 연장전에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를 펼쳤는데요. 내일은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먼저 레알 마드리드와 맨유의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어떻게 보세요? 네, 레알과 맨유의 경기 승패도 중요하지만 이 선수의 출전 여부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바로 호날두 선수죠. 지난 월드컵에서 무릎 부상으로 부진했는데 그 뒤에 재활에 몰두해 왔습니다. 지난주에는 개인 스케줄로 일본까지 갔다 오면서 컨디션이 그다지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미국 투어를 하는 동안 팀 훈련에 참가를 하면서 복귀 준비를 마친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첼로티 감독 또한 호날두가 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호날두가 결정한 두 경기에서 공교롭게도 레알이 모두 지면서 결승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호날두가 친정팀 맨유를 상대로 실전 감각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맨유는 이번 시즌 파죽의 2연승을 올리면서 지난 시즌의 악몽을 털어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맨유 수비의 핵이었던 퍼디난드, 에브라가 모두 팀을 떠났기 때문에 판할 감독이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관건입니다. 안데르 에레라 그리고 루크쇼까지 수비진에 영입을 했는데 아직은 뭔가 부족한 느낌이고요. 공격과 수비에 모두 탁월한 홈멜스의 영입도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맨유가 어떻게 수비진을 구축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맨유가 2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호날두가 출전한다면 맨유의 헐거워진 수비진 충분히 뚫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알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허재원 기자는 레알의 승리에 힘을 실어주셨는데요. 다른 기자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3세판으로 미리 확인해 보시죠. 허재원 기자는 부상에서 돌아온 호날두의 활약이 기대된다며 레알의 승리를, 최용석, 우충원 기자는 판할 감독의 지도력 하에 신예 공격수들이 빛을 발할 것이다 라며 맨유의 우승을 예견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원의 지배자 토티의 눈부신 활약이 돋보이는 AS 로마가 인터밀란과 한판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3세판으로 경기 예상 살펴보시죠. 우충원 기자는 AS 로마를 왕자에 비유하며 로마의 승리를, 허지원 기자는 레알 잡은 AS 로마 인터밀란쯤이야 가뿐히 이길 수 있다며 AS 로마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최용석 기자는 탄탄한 수비에 밀란이 이길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맨시티의 키플레이어죠. 요베티치의 활약이 기대되는 가운데 재계약을 하냐 마냐를 두고 실갱이를 벌였던 에딘 제코 선수 재계약을 한다고 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맨시티의 기대대로 4년이나 재계약을 했습니다. 팀의 공격수가 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꾸준한 활약을 벌여왔던 에딘 제코 선수, 요베티치와 호흡을 잘 맞춘다면 내일 경기도 무난히 맨시티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허재원 기자는 맨시티가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3세판의 의견은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요베티치, 제코 콤비를 빚는 허재원 기자. 맨시티의 화끈한 공격력과 지구에서 제일 가는 부자 구단주 만수르가 재건한 맨시티가 무난히 우승할 것이다 라며 세 분 기자 모두 맨시티의 우위를 점쳤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수아레스가 떠난 리버풀, AC밀란을 맞아서 어떤 경기를 펼칠지 굉장히 궁금해요. 네, 리버풀은 이번 시즌 공격력이 관건입니다. 공격력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하지만 리버풀의 프리시즌 경기 보면 그렇게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월드컵 무대를 경험하면서 한층 성장을 한 20살 공격수죠. 라힘 스털링 선수가 2경기 모두 골을 넣으면서 수아레스의 대체자로 떠올랐습니다. 리버풀은 스털링의 득점력을 앞세워서 올림피아코스 그리고 맨시티까지 연파하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스털링은 지난 시즌부터 성장세를 보였는데 빠른 스피드와 개인기만 좋은 선수였는데 이번에는 동료들과의 연계 플레이까지 눈에 띄게 좋아진 모습입니다. 올해는 수아레스의 이적 때문에 출전 기회도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난 2시즌 동안 로저스 감독의 지도를 받으면서 전술적 이해도도 굉장히 높아졌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스털링의 성장과 함께 리버풀은 가장 뜨거운 공격수죠. 벨기에 대표 오리기의 영입을 확정했습니다. 이 선수도 20살 약관인데요. 공격수 듀오의 콤비 플레이가 리버풀의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부풀리고 있습니다. AC 밀란은 지난 시즌 리그 8위에 그쳤죠. 유로파 리그 진출에도 실패했습니다. AC 밀란이 유럽 대항전에서 밀려난 게 98-99 시즌 이후에 무려 15년 만일 정도로 실망스러운 한 시즌이었습니다. 수비진의 알렉스, 공격에는 메네스를 보강을 했는데 별다른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다의 컨디션도 바닥을 치고 있는데요. 시즌 개막 전부터 이렇게 분위기가 가라앉는다면 올 시즌도 그렇게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허재원 기자의 의견 잘 들어봤고요. 3세판의 다른 의견도 함께 보시죠. 뻥뻥 뚫리는 LC 밀란의 수비진에 맞서는 내실이 탄탄한 리버풀. 유종의 미를 거두며 승리할 것으로 세 분 기자님 모두 예견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축구 3세판 알아봤고요. 야구 3세판으로 이어갑니다. 함께 하시죠. 네, 이제 오늘 치러질 4경기 살펴볼까 합니다. 만나면 혈전을 치르는 넥센과 LG, 잠실에서 만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팀 모두 승리가 아주 절실할 때 네. 만났는데요. LG는 지난주는 삼성과 3연전에서 위닝 시리즈를 눈앞에 뒀었는데 놓쳤습니다. 그 피로가 상당히 가중될 거로 보이고요. 그 이번 3연전까지 미쳐질까 아마 걱정일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 둘째 날이었죠. 네. 1점차 리드에서 아웃카운트 1개를 남기고 그 마무리 공중근 선수가 등판했는데요. 그 1점 리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마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하필이면 까다로운 상대 넥센을 만났습니다. LG는 엘렉 라시코에서 매년 열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3연전에 앞서 2승 6패로 밀렸습니다. 넥센은 전반기 막판부터 선두 삼성을 꾸준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올여름에 넥센은 마치 발톱 숨긴 사자를 닮았습니다. 네. 넥센 영경혁 감독은 선두 추격전 얘기만 나오면은 순위표를 잘 안 본다고 슬쩍 넘어가고 나오도 하거든요. 선수층을 두루 감안할 때 페넌트 레이스에서 삼성을 잡기는 어려운 거다. 이런 쪽의 뉘앙스를 좀 풍기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팀 간격이 3게임 그 안쪽으로 좁혀진다면 아마 숨겨놓은 발톱을 마침내 꺼내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입니다. 이번 LG전에서도 필승 의지를 보일 것 같습니다. 특히 토요일 경기에서는 에이스 베네켄을 내세웁니다. 베네켄은 이번 경기에서 15승에 도전을 합니다. 15승을 달성할 경우에는요. 2007년 두산 외국인 선수이던 리오스 이후 7년 만에 20승 달성을 가시화시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베네켄은 올해 LG전에서 무척 강했습니다. 네. 2승 1패, 방어율 1.96을 기록했습니다. LG는 외국인 투수 리오다를 선발로 내세웁니다. 리오다는 올해 6승 7패, 방어율 4.08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넥센을 상대로는 2패에 방어율 8.49로 부진했습니다. 상대성과 최근 페이스 등을 두루 감안할 때 넥센 우세를 예상합니다. 네, 안승호 기자는 넥센을 사자에 비유하면서 넥센의 승리를 예견해 주셨는데요. 다른 기자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그야말로 사랑해요 넥센이네요. 힘, 기술, 집중력. 대부분단의 무시무시한 넥센이 가볍게 LG를 누를 것이다라며 세 분 기자 모두 넥센의 승을 점쳤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요. 프로야구 사상 최대의 라이벌이죠. 삼성과 기아의 경기가 펼쳐질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경기 어떻게 보세요? 네, 삼성과 기아는 프로야구 33년사의 그쵸. 최대 라이벌입니다. 네, 두 팀이 맞붙는데요. 그러나 최근 사정을 보면 라이벌이 하기에는 좀 어울림이 떨어집니다. 삼성은 올해만 해도 이제 선두 자리에 독주 채비를 갖추고 있는데요. 네. 그에 반해서 기아는 4강 진입을 놓고 사투를 벌이는 상황입니다. 특히 기아는 전반기 막판 올려놨던 동력이
뚝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올스타 브레이크를 보낸 뒤 지난 주중까지 2승 7패로 밀려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창 뜨겁던 타선이 주춤하고요. 마운드도 좀처럼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일단 외국인 투수죠. 새 외국인 투수 데니스 홀튼의 대체 선수인 저스틴 토마스의 활약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선발 한 축을 지켰던 홀튼이 부상으로 빠진 자리에 들어온 만큼 적어도 그 이상 역할을 해줘야 기아로서는 반등할 수 있는 여지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삼성은 위기감 속에서 후반기를 맞았지만요. 그래도 잘 달리고 있습니다. 최영우가 빠졌는데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의 4번 타자죠. 최용우 선수가 갈비뼈 미세골절로 1군에서 빠지면서 타선 공백이 사실 우려됐는데요. 베테랑 이승엽 선수를 중심으로 최용우 공백을 메우고 남을 정도의 뜨거운 화력을 지금 뿜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중까지 후반기 9경기에서 팀 타율 3할 4푼 3리를 기록했고요. 그 기간 8승 1패를 달렸습니다. 무서운 페이스죠. 기아와 맞대결에서도 천적의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삼성은 이번 3연전에 앞서서 기아와 8경기를 치렀는데요. 6승 2패로 앞서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12승 4패로 압승을 했는데요. 이래저래 삼성이 유리한 흐름에서 경기를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선발 투수가 변수입니다. 기아는 왼손 에이스죠. 양현종 선수를 내세웁니다. 양현종 선수는 올해 12승 5패, 방어율 3.57로 팀의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기아로서는 최상의 카드를 내는 만큼 어떻게든 이겨야 하는 경기입니다. 삼성은 우한 광속구 투수죠. 벤덴 헐크를 내세웁니다. 헐크는 올해 11승 2패로 네. 에이스 역할을 잘 했는데요. 또 선발 싸움을 보면은 백중세가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중반 이후에 일단 불펜 싸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불펜 싸움 하면은 아무래도 삼성 아닙니까? 그렇죠. 전반적으로 삼성 승산이 높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벼랑 끝에선 기아냐, 우위가 점쳐지는 삼성이냐, 이 경기 다른 기자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3세판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상대 전적에서 밀리는 기아. 기아만 만나면 더 세지는 삼성. 안승호, 이경재 기자는 모두 삼성의 승리를 예견하셨네요. 이에 반해 이원만 기자는 팀의 에이스 양현종의 기대를 걸며 기아의 승리를 홀로 예측했습니다. 네, 4강 진입에 희망을 품고 있는 두산과 최근 연패 탈출에 성공한 한화, 대전에서 만납니다. 되살아난 피해의 방망이가 계속해서 불을 뿜을지 두 경기 3세판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두 팀 모두 5선발 대결로 난타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안승호 기자, 이온만 기자 두 분은 요즘 두산은 골치보다 못하다며 한화가 승리할 거라고 했고요. 이경재 기자는 그래도 저력의 두산이 4강 진입을 위해 전력 투구할 것이라며 두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올해 야구계의 히트 상품은 자타공인 NC의 외국인 선발 투수겠죠. 이번 경기 역시 선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기자 모두 이기는 법을 아는 NC가 승리할 것이라며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주 3세판 예상 결과입니다. (2014) 기네스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에서 리버풀이 수아레스의 빈자리를 잘 메꾸며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세 분 기자님 모두 쪽집게 예언자가 되셨네요. AS 로마와 맨유의 경기는 2대3으로 맨유가 이기면서 두 분 기자님의 예측이 맞았습니다. 인터밀란과 레알의 경기는 무승부로 최용석 기자님의 예측이 맞았습니다. 맨시티와 AC밀란 경기는 5대1로 우충원 기자님의 예측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이번엔 야구 선제판 예상 결과입니다. 세 분 기자님 모두 삼성과 LG의 승리를 예언하셨는데요. 두 팀이 승리하면서 세 분 기자님의 어깨도 한껏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기아 대 한화, 넥센과 SK 경기는 한화와 SK가 홈에서 승리하면서 세 분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틀리셨네요. 네, 이번엔 축구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리버풀 구단주가요, 수아레스가 떠난 뒤에 한 매체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굉장히 뜻밖의 발언을 했다고요. 네, 헨리 구단주입니다. 영국 매체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좀 빛나는 시기도 있었는데 우리를 좀 애먹였다. 그래서 수아레스의 존재가 좀 양날의 검이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에 잘 팔았다. 넘긴 게 합당한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기량은 뛰어났지만 이런 비신사적인 행동이 리버풀에도 분명히 큰 부담으로 작용이 하긴 했을 텐데 이게 지금 보면 뭐 연인하고 헤어지고 나서 좀 안 좋은 얘기 네. 좀 뒷얘기하고 뭐 이런 듯한 걸로 보이긴 하는데 헬리 구단주 약간 좀 치사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안수호 기자, 이번에 야구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삼성의 독주가 계속되는 가운데 4위 싸움 굉장히 치열합니다. 특히 삼성과 LG 경기에서요, 봉중근을 마무리로 내세웠던 게 패인의 요인 아니었냐, 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예, 일단 결과가 너무 안 좋았어요. 네. 아웃 카운트 1개를 남겨놓고 마무리 투수가 올라갔는데 주자가 없는 상황에 2점을 줬거든요. 근데 그 그러니까요. 상황만 놓고 놓으면은 LG 벤치의 판단이 이해가 됩니다. 일단 그 3연투였거든요. 근데 3연투까지는 보통 마무리 투수를 기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무리 상황이 되면은 마무리 투수는 자연스럽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올리지 않으면은 오히려 선수 입장에서는 좀 섭섭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이브는 본인의 기록이고 그쵸. 나중에 연봉이 합성할 때 이게 또 본인의 또 이게 연봉 이거거든요. 중요하죠. 이게 프로야구 선수라는 게 뭐 이걸로 평가받는 거니까 예. 뭐 그런 상황인데 양상문 감독 얘기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삼성 마무리 임창용 선수가 올려서 삼성이 먼저 마무리 카드가 실패합니다. 임창용 네, 선수가 그쵸. 블론 세이브라는 상황에서 그 LG 마무리 봉중근을 올려서 확실히 제압하고 싶은 니네 마무리 실패했어. 우리는 마무리가 있어, 가서 성공할 이렇게. 거야. 이거 멘탈적으로도 한번 이러고 싶은 그런 의도였는데 결국에는 멘탈 붕괴돼서 이제 돌아온 거죠.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등판시킨 취지만은 이해가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어봤고요. 우리들만의 장외 경기 3년 필리비 3세판 이번 주말에도 기자들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내일이죠. 바다 건너 미국에서 야구 한일전이 펼쳐집니다.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 또 시카고 컵스의 와다 치요시 선발 대결을 벌이게 됐는데요. 물론 류현진 선수가 이길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만 이 경기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류현진 선수의 승산이 확실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메이저리그에서 한국 선수와 일본인 투수가 맞붙은 적이 9번인데 네. 그중에 6승 1패로 한국 선수들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객관적인 지금 9위만 봐도 류현진 선수가 훨씬 앞서고 팀의 전력을 비교해 본다 해도 LA 다저스가 시카고 컵스보다는 훨씬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승산이 높다고 봅니다. 내일 류현진 선수가 13승을 쌌는데 좀 도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를 꼽으라면 누가 있을까요? 그 LA 타선은 전반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발빠른 디고든 선수 있지 않습니까? 네. 도루를 지금 50개 가까이 하고 있는데 디고든 선수가 지난번 승리도 도움이 됐고요. 또 뭐 멀리 치는 곤잘레스, 멀리 완타도 많이 치고 잘 달리는 뭐 푸이그 선수 여러 선수가 있죠. 근데 저는 올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선수는 같은 선발 투수죠. 클레이튼 커쇼 선수 같아요. 커쇼 선수가 그 던지는 그 슬라이더죠. 고속 슬라이더를 유현진 선수가 그걸 보고 어떻게 보면 잘 배웠고요. 커쇼 선수가 하나 시절에 유현진 선수의 선배였던 구대성 송진호 선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번 경기에도 아마 고속 슬라이더가 잘 통한다면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류현진 선수의 승전부를 기대하면서요. 스포츠24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